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가장 빠르게 상승했던 성동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세가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갭 투자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줄었고 전세대출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8월 말부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구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7월에 8천 건을 넘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 들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24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 규제와 단기적으로 급등한 단지의 피로감이 매물 소진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과열된 시장이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라도 일부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이러한 상승 흐름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가을 이사철 주택 시장의 움직임이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하며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성동구의 상승세는 평균보다 2배 정도 더 가파르게 나타났는데요. 한 부동산 조사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7월과 8월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에서 서초구와 용산구는 이전 최고가의 99%에 근접한 가격으로 거래됐고 다른 지역들도 평균 90%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반포 등의 한 아파트는 얼마 전 50억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534건으로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전고점을 향해 가고 거래량도 증가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열 현상이 진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일정한 진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88 대책에서 제시된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서울에 8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부동산 과열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예고한 만큼 대출 이자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출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택 공급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가 계속되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집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압구정, 대치, 여의도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집값 급등 지역 전체로 확대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려는 정책도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추가적인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일정 부분 집값 억제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동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